카메라가 여기까지. 사장님 먼저 하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조금 더 당겨야 돼. 혹시 죄송한데 제가 링크 지금 동의 들었거든요. 네. 혹시 접속된지 잠깐만만 봐주시겠어요? 제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차 생겼나 봐. 여기 옆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이렇게 됐어요? 아니, 왼쪽으로 두 발짝.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갈게요. 네, 됐습니다. 저희 이제 곧 기자회견 시작할 예정인데 곧 지금 영상이랑 소리 잘 들리는지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해요. 저희 지금 MBC 연합뉴스 여기 브로드밴드 이렇게 취재진 몇 분 오셔서 지금 취재하고 계셔서 이분들 꼭 보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잠시 뒤에 문재인 정부와 문화재청은 해릉 강릉을 온전히 보존하라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은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초록 해릉을 지키는 시민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가 15층에 있어요. 잠시 뒤에 문화재청에 우리의 입장을 담은 항의사안을 전달하러 올라갈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지금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황평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실 거고요.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정인 초록해릉을 지키는 시민들 공동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기자회견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황평호 소장님께서 문화재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황평호 소장께서 발언하실 때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20만 명 넘게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장릉 앞 경관이 아파트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된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경관을 본 시민들이 상당히 격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20만 명이 찬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국능교육본부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8월 4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지 주택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고 판단해서 해릉 강릉 권역 안에 1만 세대 채팅에도 공급을 많이 약속 남겨주세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세계유산 태강릉의 권역이기도 하고 지금 골프장으로 있지만 그린벨트이기도 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인가요? 6,800세대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김포 장릉 사태와 비교해 봤을 때 거기는 100m에서 700m 권역 안에 6,800세대가 들어서는 겁니다. 김포 장릉은 450m인가요? 끝부분에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3,000세대인가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 이것이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낄 충격 어마어마하다고 예상합니다.
태릉뿐만 아니라 광릉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사진은 태릉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저기에 절반 정도가 태릉 골프장, 그러니까 6,800세대가 들어설 아파트로 인해서 경관이 다 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강릉이 있겠죠. 강릉 경관은 1km 밖에 갈매 신도시가 있어서 이미 경관이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샌드위치처럼 그 앞에 100m에서 700m 사이에 아파트로 겹겹이 쌓아 올려야 되겠는가? 문화재청에 물으려고 이렇게 자리에 왔습니다.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이 8.4 대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매일 회의하고 하루 종일 온라인 공간에 모여서 성토합니다. 정부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주말에는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 장릉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 발언은 이 정도로 드리고 황평우 소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여기 본부가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 등재하면서 40가 연계되어서 한 유적으로 봐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 아직 그 북한 쪽에 있는 두 기만 등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는 태릉이나 특히 한국의 왕릉 주변의 아파트 단지는 심각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경로로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릉과 그 다음에 서삼릉이나 서호릉이 있는 고양 쪽에 창릉 지역의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을 때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한이라는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만 올해 초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영국 리버풀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취소가 됐고 그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재청이 장릉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사회자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왕릉 주변에 아파트, 역사, 문화, 경관을 해치는 이런 괴물 같은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책입니다. 정책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역사, 문화, 경관 해치면서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장릉도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동구릉 같은 경우에 10여 년 전에 대규모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싸워서 골프 연습장을 철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서삼릉, 서호릉에 그 안에 방송용 벙커, 그 다음에 또 참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묘에도 방송용 벙커나 연막탄 터뜨리는 것들, 전시 대비해서 이런 것들 시설들이 세계유산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철거하고 관리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관리는 못하면서 문화재청은 조직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15층에 있는 문화재청의 국릉유지본부는 원래대로 하면 국릉과장은 문화재청의 과장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급으로 승격하면서 국릉유적본부를 자기네들 직급 늘리고 인원 늘리고 급여 받아 먹는 데는 이렇게 신경 써서 하지만 저들이 여기에 국릉유적본부라고 신설해서 자기 자리 차지하고 또 더 많은 직책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는 장릉이 터졌고 장릉에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문화재청 직원 25명이 근무하면서 그들은 다 공무직이라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자, 그럼 정규직 3명이 있으면 장릉에서는 그 몇 년 동안 아파트 올라가는 걸 못 봤다는 겁니까? 그리고 태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지역 주민들이 여기 우리가 같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머니들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꿈쩍도 안 하고, 문화재청도 그렇지만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에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태릉과 그 다음에 서호릉과 서삼릉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행하다 보면 저는 조선 왕릉 40기는 세계유산에서 취소되는 전 세계의 4번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정부나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유산 왜 등재했습니까? 이렇게 관리 못할 거 그만 저들만 저 자리에 차지해가면서 국장으로 늘리고 사람 늘리고 자리 늘리고 봉급 받아먹는 것만 했으면, 하려고 그랬으면 뭐하러 세계유산 등재를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유산 등재 뭐하러 합니까? 그냥 아파트 짓게 놔두고 전부 세계유산 취소하고 세계유산 되든지 말든지 놔두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조선 왕릉에 이문동에 가면 의릉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기부가 있었죠. 안기부가 들어가면서 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들어왔죠. 한예종이 들어오면서 여기 이전해야 된다라고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등재하면서 여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옮기는 대상지가 어디냐면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송파 아파트 쪽 뒤쪽, 그 다음에 고양시 쪽, 그린벨트와 세계유산을 가리고 훼손하면서 학교를 옮겨야 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이런 나라애가 무슨 OECD 선진국 운운하면서 떠들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무모한 아파트 정책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릉에 지금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지역은 외홍살문이 있는 지역에다가 그 태릉의 태강릉의 권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지가 있었고, 연지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연못으로 얘기하는데 조선의 가장 첨예화된 방화시설입니다. 왜? 그 물로 불도 끄고 그 다음에 물이 내려오는 것들을 고아서 빠지게 해주는 그야말로 조선의 토목과 방화 정책의 진수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물론 역사문화 경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토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화시설에 대한 이런 우리 선조들의 안목을 볼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군사정부가 무단으로 점령해서 여기에 골프장을 만들고 사격장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으면 군사 괴뢰 정권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청산 못하고 국토교통부는 여기다가 더 나쁜 짓을, 더 고층 아파트, 문화재를 섬 안에다 갖춰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촉구합니다. 국능유적본부가 문화재청이 대전으로 다 내려가면서 국능유적본부를 여기 서울에다 남긴 이유는 궁과 그 다음에 능을, 조선왕릉을 세계유산 등재된 이 우리나라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갖고 될 세계유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관리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태릉이나 그 다음에 세계유산 또 왕릉 주변에는 제발 아파트를 경관을 다 보호해 가면서 짓는 거 좋습니다. 경관 보호해 가면서 지어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보전하라 3번 외치도록 할게요. 문재인 정부와 문화재청은 태릉 강릉을 온전히
보존하라! 문화재청은 태릉 강릉을 온전히 보존하라! 예, 약속드린 대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실 건데요. 이정인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공동대표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문화재청은 태릉 강릉을 기어이 훼손하려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한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장릉 앞에 짓담한 콘크리트 장벽은 문화재청과 김포시, 인천 서구청의 부실 행정이 만들어낸 참사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눈초리도 따갑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것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과 강릉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문화재보호법 13조에 따라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이 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범위가 500m이고 문제가 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500m 안쪽인데도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태릉 택지개발 사업을 국내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강행하더라도 막을 수단은 없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태릉과 강릉 앞 100m에서 700m 범위 안에 6,8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김포 장릉 앞에서 벌어진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눈높이와 우리 정부의 약속이다. 조선왕릉 40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평가한 조선왕릉의 가치는 보존 상태가 비교적 온전하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유네스코와의 약속에 따라 태릉 사격장을 폐쇄하고 태릉 선수촌을 이전하는 등 태릉 번역의 온전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약속에는 현재 태릉 골프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지를 장기적으로 복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태릉의 연지 또한 주요한 문화재의 일부다. 유네스코와의 약속과 정부의 계획대로 연지를 발굴 복원하면 연지에서부터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을 다시 설정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문화재청이 할 최소한의 역할이다.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태릉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나선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난해 유네스코 위원회에 40여 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보내 정부의 잘못된 택지개발 정책으로 인해 세계유산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유네스코 또한 답신을 보내 이 문제에 관심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그린벨트든 문화재든 밀어버리고 대대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하면 금방이라도 집값이 잡힐 듯 힘주어 발표했지만 서민들은 집 사는 건 고사하고 마땅한 전세마저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제 곧 문재인 정부는 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부동산만큼은 잡는다고 호령하던 이 정권 실세들은 다 어디로 숨었나? 우리는 다시 서글픈 마음으로 문화재청 국릉유적본부 앞에 섰다. 문화재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묻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각자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저녁마다 회의하고 주말마다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 사태도 이마저도 할 수 없어 온라인에 모여 하루 종일 정부를 성토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무엇을 했나? 태릉과 강릉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유네스코의 질의에 뭐라고 답했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문화재청은 제발 일 좀 하라. 사명감 없이 눈치만 보다가 퇴직해서 연금만 받아먹는 한심한 조직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 정부에 살아있는 조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3번만 외쳐달라는 기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3번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보전하라 3번 하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문화재청은 태릉 강릉을 온전히 보전하라! 보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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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문화재청은 태릉 강정을 온전히 보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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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태릉 강릉을 온전히 보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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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지금 두 분 황평호 사장님과 이정현 대표께서 체험활동가랑 같이 해서 항의사안 전달하러 갑니다. 예. 예. 저 인터뷰 좀 해야 돼가지고. 세 분. 예. 잠시 후 항의서 전달까지 스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가만있어 봐. 그거? 어떻게 지금 바로 들어갈까? 네, 지금 1층에 두 분 내려와 계시대요. 그냥 밑에서 받겠대? 네. 왜? 내려와 있다고 밑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 심층 거지. 걔네들 지 사무실 안 보여주려는 거 아니야? 가만있어 봐. 나는 정말. 우체국 여기 빌딩 관리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근데 예. 우체국 관리자래요. 왜 나와가지고 경찰 달고 오신 거거든요. 여기 나와서 요 앞에서 가더라. 그럼 여기서 받으라 그래? 아, 네. 그럼 여기서 받으라 그래. 우리는 이걸 이게 보이는 것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하러 저 안에서 봐. 그 안에 우체국.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 안에 그림이 안 되고요. 이거 있는 데서 하려고요. 왜냐면 그럼 나왔으면 나는 어디 가시게요? 누구야? 네? 저기 여기 두 분 나오는데요. 일단 들고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안 보시면 돼요. 저기 국민일조본부에 누구시죠? 담당 사무관입니다. 다른 성함은요? 박창준. 네. 그러면 이 항해서와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전달하는 거고 지금 여기 군웅 전체 총괄하는 본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조사해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것으로 스트리밍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